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교재 142페이지 중개계약 부동산 거래 정보망 할 차례입니다. 지난주에 했던 걸 먼저 보면 지난주에 했던 게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등록 기준, 법인의 등록 기준 우리 암기 프린터 3번에 있습니다. 법인의 등록 기준이 중요하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결격사유 시험에 해마다 출제되는데 12가지가 있습니다. 암기 프린터는 31번에 있습니다. 개업하거나 취직할 수 없는 결격사유입니다. 그 다음에 1등록 1사무소, 사무소 하나밖에 둘 수 없는데 단 법인인 경우에는 분사무소를 둘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법인이 겸업할 수 있는 거 우리 암기 프린트 24번에 6가지만 겸업할 수 있습니다. 고용인은 직원입니다. 자격증 따가지고 취직하면 소속공인중개사, 자격증 없이 취직하면 중개보조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인장 등록, 중개행위에 찍을 도장을 미리 등록을 해야 되는데 개인의 경우 7mm 이상 30mm 이내의 실명 도장이어야 합니다. 법인은 특별히 도장 크기 제한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휴업, 폐업 전부 미리 신고해야 됩니다. 3개월 초과해서 휴업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해야 됩니다. 오늘 공부해야 될 내용이 중개계약, 부동산 거래 정보망, 그리고 확인 설명 의무, 계약서 작성 의무, 보정 설정 의무, 금지 행위, 그리고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 제도.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 제도만 2년에 한 번, 한 3년에 한 번 정도 출제되고 나머지는 해마다 출제되는 파트입니다.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 제도는 암기 프린트 16번 맨 밑에 까만 별표에 있습니다. 16번 맨 밑에. 그래서 요건 암기만 하면 되고요. 자, 그러면 먼저 중개계약을 보겠습니다. 중개계약. 자, 민법에서 계약은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 합치로서 이루어지는 게 계약입니다. 매매계약하고 중개계약하고 다르다고요? 매매계약, 임대차 계약 이건 거래계약입니다. 거래계약. 거래계약하고 중개계약하고 다르다고요? 거래계약은 매도인, 매수인끼리 맺는 게 매매계약이고 임대인, 임차인끼리 맺는 게 임대차 계약입니다. 근데 중개계약은 손님하고 개업공개사하고 맺는 거예요. 우리 집 팔아주세요. 예, 팔아드리겠습니다. 새 방 좀 구해주세요. 구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중개계약이라고요? 시험에 중개계약하고 거래계약을 구분하는 문제가 출제됐습니다. 중개계약은 개업공개사와 손님, 의뢰인하고 맺는 게 중개계약입니다. 즉 중개의뢰계약입니다. 우리 집 팔아주세요. 사주세요. 예, 팔아드리겠습니다. 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맺는 게 중개계약이 되겠습니다. 중개계약하고 거래계약을 구분해야만 되겠습니다. 142페이지 우리 교과서에는 있습니다. 자, 계약은 민법에서는 계약 자유의 원칙이 있습니다. 계약 방식의 자유, 내용 결정의 자유, 상대방 결정의 자유 이런 게 있습니다. 민법에. 그래서 우리 중개계약도 방식이 자유롭습니다. 말로, 구두로 그냥 전화해가지고 우리 집 좀 팔아주세요 이렇게 해도 됩니다. 전화해도 되고 가서 말로 해도 되고 문서로. 저도 한 번도 중개계약서를 문서로 작성해 본 적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는 거의 없어요. 근데 이론적으로는 이게 문서로 중개계약서를 작성 요청할 수 있다. 이 법을 만든 사람은 구두로 말로 하면 손님하고 개업공개사 중에서 누구에게 유리하다고 본 겁니까? 시험에 나오진 않겠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 문서로 작성을 누가 요청하는 거예요? 손님이, 의뢰인이 요청하는 거잖아요. 그럼 구두로 하면 손님이 불리할 수 있다고 본 거예요. 법을 만든 사람은. 근데 저는 사실 반대로 생각하는데 오히려 개업공개사님들이 문서로 하는 게 저는 더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말로만 해놓으면 내가 실컷 소개시켰는데 중개보수도 안 주고 떼먹고 도망가면 내가 했다는 걸 입증하기가 어려워요. 현실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만든 사람은 말로 하면 개업공개사가 사기치고 속이고 중개보수도 많이 받고 이럴 가능성이 있으니까 문서로 하면 금액이 다 적혀있기 때문에 그 최대 0.9% 이런 게 한도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손님이
더 유리하다고 본 겁니다. 그래서 의뢰인이 요청할 수 있다고, 개업공개사가 요청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누구한테 요청하겠어요? 개업공개사한테 요청할 수 있겠죠. 그 필수적 기재사항이 우리 143페이지 교과서 맨 밑에 박스에 있고요. 31회 때 출제됐다고 되어 있고요. 물가 수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저는 물가 수준은 암기 프린터 10번에 첫 번째 까만 별표에 적어놨죠. 물가 수준, 그게 중개대상 물의 위치 및 규모, 거래 예정 가격, 거래 예정 가격에 의한 중개보수, 개업공개사와 의뢰인이 준수해야 될 사항, 물가 수준, 이렇게 암기. 시험에 지금 31회 때 나오고 안 나왔잖아요. 36회니까 그렇게 자주 나오는 거는 아닙니다. 일반 중개계약은. 자, 그 다음에 국토부 장관은 표준 서식을 정해서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예, 권장할 수 있습니다. 법정 서식이 있습니다. 법정 서식이 우리 교과서 144, 145에 법정 서식이 있습니다. 법정이라는 게 뭡니까? 법에 정해진, 법령에 정해진 서식을 법정 서식이라고 하죠. 그래서 144페이지 기본서 메뉴에 보니까 별지 제14호 서식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법정 서식이라는 뜻이에요. 법에 정해진 서식이 있다. 그래서 시험에 법정 서식이 없는 것 해가지고 과거 출제되는데 정답은 거래계약서였습니다. 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는 법정 서식이 없어요. 그런데 일반 중개계약서는 법정 서식은 있습니다. 다만 보존 의무는 없습니다. 유효기간은 원칙 3개월, 예외 당사자 약정입니다. 그건 우리 교과서 144페이지 그 서식 3번에 보면 유효기간이 나와 있습니다. 3번에 144페이지 3번에 보면 유효기간 해서 3개월 밑줄 치놓으시고요. 원칙 3개월인데 예외 당사자 약정으로 정할 수도 있다. 5개월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전속 중개계약입니다. 일반 중개계약은 시험에 거의 안 나오는데요. 146페이지 교과서 전속 중개계약 메뉴에 보니까 33, 34, 35, 올해 36회도 나오겠죠. 해마다 나옵니다. 전속 중개계약은. 그 이유가 왜 출제하느냐, 그 이유를 시험에 내지는 않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전속이라는 거는 연예인들이 매니지먼트사에 전속돼 있잖아요. 그것처럼 개업공개사도 지금 연예인들은 전속이 거의 다 돼 있지만 개업공개사는 현실적으로 거의 전속 계약을 안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는데 이게 좋은 제도인데 우리나라에서 시행이 안 되기 때문에 시행하라고 계속해서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즉 전속 중개계약이라는 게 뭐냐 하면 146페이지에 있는데요. 메뉴에 그 법 23조 1항에 보니까 중개 의뢰인은 중개대상물의 중개를 의뢰하는 경우 특정한 개업공개사를 정하여 그 개업공개사에 한정하여 해당 중개상물을 중개하도록 하는 계약을 뭐라고 한다? 전속 중개계약이라고 한다. 이것을 체결할 수 있다. 한 사람에게는 딱 맡기고 다른 데 안 내놓고 전속 계약을 맺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제가 현업을 해보니까 아직까지 우리나라 정서상 이렇게 하는 게 거의 손님들도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현실적으로는 그렇더라고요. 근데 외국에는 보니까 전부 독점 중개를 하더라고. 외국에는. 물론 외국이란 제가 OECD 국가 선진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후진국 말고. 그래서 선진국들은 제가 충격받은 게 2000년도 호주 시드니에서 충격받은 게 그때는 중개사무소에 보니까 유리창에 주인 전화번호까지 다 적혀 있더라고요. 그 모니터 화면에 광고를 하는데 주인 전화번호까지. 2000년도에 우리나라는 광고를 어떻게 했냐면은 중개사무소 그 유리창에 붙어 있었어요. 금매, 올수리, 즉시 입주 가능, 로얄청, 전망굿 이렇게만 적어놨다고요. 요즘은 그런 거 잘 안 적혀져 있죠. 적혀 있어요. 요즘도 적혀 있는 데도 있어요. 요즘은 그런 걸 또 지자체별로 행정명령으로 못하게 하는 데도 있어요. 그게 개업공개사를 완전히 악마화하는 거예요. 그 개업공개사 그렇게 해서 부추겨가지고 가격 올라간다 이런 식으로 정책 실패하면 전부 개업공개사 탓으로 다 돌리는 거예요. 집값이 올라가거나 지금도 집값 올라가니까
강남에 또 오히려 토지거래 허가구역 풀었던 거 더 확대해서 지정을 했어요. 아파트만 허가구역으로 지정했어요. 아파트만. 그 토지거래 허가인데 토지인데 아파트는 허가받아야 안 받아요. 토지거래 허가인데 건물은 허가 안 받거든요. 토지만 허가받는 게 토지거래 허가라고. 그 아파트는 허가받아야 안 받아요? 아파트 받으니까 아파트 지정했다 하겠죠. 아파트 토지 지분이 있잖아요. 아파트는 집합 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토지 지분은 빼고 건물만 거래할 수 없기 때문에 받아야 돼요. 근데 단독주택인 경우는 토지는 거래 안 하고 건물만 거래하면 안 받아도 돼요. 그러나 판례에 의하면 토지와 건물을 같이 단독주택 팔려고 했는데 토지에 대해서 허가가 안 나오니까 그러면 건물만 팔겠다. 이거는 안 된다는 게 판례예요. 처음부터 건물만 판다 했으면 모르겠지만 허가 안 나오니까 편법으로 그럼 건물만 팔겠다. 이거는 안 된다는 게 판례의 태도라고요. 자, 어쨌든 그래서 전속중개계약을 거의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지 않는데 이제 앞으로 하라고 한 사람에게만 딱 맡기면 분쟁이 안 생기는데 여기저기 맡겨놓으면 개업공개사의 적은 개업공개사일 가능성이 많거든요. 남 물건 빼돌리고 막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저기 내놓으면 문제가 많이 생겨요. 작업을 많이 해요. 저도 여러 군데 내놓으니까 더 비싸게 팔 줄 알았더만 꼭 그거는 아니더라고요. 작업을 하는 게 뭔 작업을 하냐면 손님 데리고 온다고 데려오는데 손님들마다 깜짝깜짝 놀래요. 이렇게 비싸나 하고 다 놀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이거 너무 비싸게 내놨나 보다. 얼마면 나갈 것 같아요. 중개업소에 묻게 되더라고요. 한 군데만 내놓으면 어차피 자기를 통하지 않고는 거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할 가능성이 있겠죠. 여러 군데 내놨으니까 내가 빨리 거래 성사 지켜야 되니까 다른 데보다 조금이라도 더 싸야 손님들이 올 거 아니에요. 자, 어쨌든 그래서 특정한 개업공개사의 하나여 중개를 일임하는 중개계약을 전속중개계약이라 한다. 전속중개계약 체결해야 된다. X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아까 일반 중개계약은 구두로 말로 할 수 있는데 전속중개계약은 반드시 전속중개계약서를 작성해야 된다. 그리고 그 전속중개계약서 3년간 보존해야 되고 이를 위반하면 업무정지다. 그 다음에 전속중개계약 체결하면 7일 이내에 정보 공개를 해야 됩니다. 암기 프린트는 5번에 있고요. 정보 공개해야 될 사항이 우리 교과서는 148페이지에 있습니다. 박산에 148페이지 박산에 정보 공개해야 될 사항 시효까지 있죠. 기옥부터 시효. 정보 공개를 어디다 하냐면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공개합니다. 시험에 또는 대신에 및 and 정보망과 일간신문에 공개해야 된다. X로 출제됐어요. 또는이기 때문에 둘 중에 한 군데만 공개해도 되고 물론 두 군데 다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또는입니다. 또는 밋이 아니고 또는. 우리 공인중개사법 시험 볼 때는 밋인지 또는인지도 연습을 해야 돼요. 아직 여러분들은 모의고사 한 번도 안 봤죠? 모의고사가 필요하기입니다. 이게 모의고사를 보면 점수 안 나오면 포기하는 사람도 나와요. 그걸 포기하려면 보지 말고요. 포기 안 하려면 봐야 돼요. 어차피 고통은 받아야 된다고요. 포기는 하지 말라고. 점수 안 나오고 충격받고 빨리 충격을 받아야지. 그 충격이 무서워가지고 한 번도 모의고사 안 보고 시험 보러 간 사람들 거의 다 떨어졌어요. 좀 무섭긴 좀 실망은 많이 해. 처음에 보면 17.5점 나오더라고. 제가 모의고사 저도 시험을 봤잖아요. 17.5점 나와요. 17.5점이면 몇 문제 맞추면 17.5점이에요? 2.5점이니까 7문제 맞추면 돼. 7문제. 7문제 맞추면 17.5점 나온다고요. 그래서 조금씩 올라가야지. 오히려 처음에 아무것도 모르고 찍으면 한 20점, 25점 나와요. 오히려 알고 보면 더 점수가 더 안 나온다고. 아예 모르고 찍으면 점수 좀 더 잘 나와요. 모의고사는 꼭 보시는 게 좋아요. 고통스럽고. 단 그 대신에 절대 포기는 하면 안 돼. 점수 안 나온다고. 점수 안 나온다고 포기하려면 아예 보지를 말고요. 그것도 그 정도 고통도 못 참을 것 같으면. 자, 정보망 또는입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에 시험 보면 짜증난다고 이게 또는 하고 및 이거 우리 그냥 사회생활 할 때는 별 의미 없이 생각했는데 이제 법을 공부하면 좀 자꾸 따지고 물고 늘어지고 이게 지적 호기심이 있어야 돼요. 의심을 해보고 이렇게 해야 돼요.
자, 정부 공개해야 될 사항, 요거는 암기 사항입니다. 단순히 암기 사항인데 우리 교과서는 암기 프린트는 5번에 있다고 했죠. 암기 프린트 5번에는 그게 동그라미 5번, 동그라미 7번을 밑줄 쳐놨죠. 우리 교과서는 그 148페이지 박스 안에 기역 니은으로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미음의 맨 마지막에 다만 각 권리자의 주소 성명 등 인적 사항은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다음에 시옷 공시지가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요 두 개를 주의하시라고요. 나머지는 암기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거 뭘 해도 의미는 없습니다. 자, 중개사물을 특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 그게 뭐예요? 소재지, 면적, 지목 이런 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벽면, 도배 상태, 그다음에 설비 상태, 입지 환경 조건, 권리관계. 권리관계인데 단 인적 사항은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게 중요하다고요. 이거 밑줄 치놓으시라고. 그게 5번 암기 프린터 지금 5번 그대로의 이 칠판에 있는 내용이 공법상 이용 제한 거래 규제. 우리 땅값은 공법상 이용 제한에 의해서 결정이 되죠. 그 공법상 이용 제한은 공법 국토의 구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 용도, 지역, 지구, 구역에 의해서 땅값이 결정된다고요. 행위 제한에 의해서. 아름다운 땅이 비싼 게 아니고요. 거래 예정 금액. 거래 예정 금액이라는 것은 일종의 시세입니다. 시세. 개업 공개사가 계략적으로 평가한 금액입니다. 공시지가인데 단 임대차인 경우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자, 그다음에 151페이지 우리 교과서는 151페이지 뭐 151페이지 말고 148페이지도 있는데 151페이지 거기에 맨 위에 보면은 1번 을의 의무사항이라고 있습니다. 을이 개업 공개사입니다. 갑이 손님이고요. 갑질한다 하는데 손님이 갑질한다고. 개업 공개사는 항상 을이에요. 손님하고 해서 관계를 본다면 2주일에 1회 이상 업무 처리 사항을 문서로 통지해야 된다. 시험에 통지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X. 그 다음에 10월 1일 날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하고 10월 14일 날 팩스로 통지했다. 그것도 O로 출제돼서 8회 때 강원대학교 문영기 교수께서 그렇게 출제를 했었어요. 옛날에 팩스로. 법조문에는 팩스라는 말은 없어요. 문서라고 돼 있는데 팩스도 문서에 전하는 걸로 보고 출제됐었다고요. 자, 그 다음에 7일 이내 정보를 공개합니다. 7일 이내 공개해야 되고요. 공개한 사실은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해야 되고 확인 설명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된다. 우리 교과서 151페이지 맨 위에 그 1번에 있습니다. 151페이지 맨 위에 1번 을의 의무사항이라고 있잖아요. 을이 개업 공개사다. 자, 그 다음에 151페이지 2번 그 갑의 권리 의무사항입니다. 갑이 의뢰인입니다. 의뢰인은 위약금을 지불해야 됩니다. 즉 전속중개계약 유효기간 내에 다른 중개업소에 내놔가지고 거래가 이루어지면 중개보수 10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지불해야 됩니다. 또 유효기간 내에 전속중개계약 유효기간 내에 한 사람한테만 맡겨놓고 그 전속 매전 계약공개사를 배제하고 직접 거래 당사자 직거래한 경우에도 역시 100% 위약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직접 거래한 경우 특정한 사람한테 맡겼는데 그 중개업소와 상관없이 자기가 스스로 아는 이모한테 팔았다, 고모한테 팔았다 이런 경우에는 위약금은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중개보수의 50% 범위 내에서 개업공개사에 소요된 비용은 지불해야 됩니다. 비용, 소요된 비용. 최대가 중개보수 50%입니다. 법정보수가 100만 원인데 내가 이걸 중개하면 100만 원 받을 수 있는데 비용을 200만 원 썼다. 이거 말이 안 되잖아. 상식적으로. 비용을 준다고 하면 200만 원 썼다고 우기면 200만 원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최고 한도는 얼마예요? 50만 원까지만 비용이 인정되는 거죠. 이 그래 하면 중개보수 100만 원 받는데 비용 70만 원 썼다. 그래도 다 안 준다고요. 50만 원만 준다고요. 중개보수의 50% 범위 내에서 소요된 비용을 지불합니다. 자, 이 전속중개계약에서 한 문제 시험에 출제되고요. 다음은 부동산 거래 정보망 153페이지. 이것도 해마다 나옵니다. 지금 메뉴에 35회 때 나왔다고 돼 있잖아요.
우리 교과서에 이렇게 출제됐다고 최근에 돼 있는 거 위주로 하시라고요. 100점 받으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아마 모의고사도 그렇고 실제 시험도 그렇고 듣도 보도 못한 게 나올 수도 있어요. 지금 박문각 모의고사는 1회라고 지금 공부 안 됐다고 싶고 나중에 갈수록 어렵고 이렇지 않다고 나와 있어요. 그 출제 의도가 실제 시험 수준으로 나오기 때문에 지금 보면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이제 시험에 임박해서 보면 그렇게 또 안 어려울 수도 있겠죠. 어떤 출판사는 처음엔 쉽게 냈다 갈수록 어렵게 내고 이런 게 있다고요. 근데 박문각 모의고사는 그 출제 의도를 적어놨을 거예요. 이거는 실제 시험하고 똑같이 처음이라고 쉽게 내는 거 없다. 무조건 똑같이 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 지금 보시면. 자, 153페이지 부동산 거래 정보망입니다. 거기 153페이지 기본서 거기 메뉴에 법 24조 1항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개업공개사 상호간에 밑줄 치세요. 개업공인중개사 상호간에. 이게 포인트예요. 개업공인중개사 대신에 시험에 의뢰인 상호간에 하면 X예요. 개업공인중개사 상호간에 부동산 매매 등에 관한 정보의 공개와 유통을 촉진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부동산 거래 정보망을 설치 운영할 자를 마지막에 지정할 수 있다. 밑줄 치세요.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자, 정보망이라는 게 그래서 뭐라고요? 개업공인중개사 상호간에 정보를 공유하는 체계입니다. 그 우리 중개업소에 가서 뭐 매물이 있냐, 아파트 뭐 있냐 이렇게 하면 그 컴퓨터 보고 예 어디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 우리는 못 보고 개업공개사만 보는 게 그게 정보망이라고요. 우리가 볼 수 있는 호갱노노, 뭐 네이버 부동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인터넷으로 시세 파악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리치고 뭐 이런 거 한두 개가 아니에요. 어플 같은 게. 그건 정보망 아니라고요. 아무나 볼 수 있는 거는. 누구끼리만 보는 거라고요. 개업공개사들끼리만 보는 게 정보망이라고요. 자, 그래서 우리 교과서는 지금 157페이지에 요 그림이 있는데요. 157페이지에 그 위에 보면 그림이 있는데 조그맣게 그림이 있죠. 그 그림을 좀 크게 해놨는데 정보망을 운영하려면 일단 정보망이 뭐라고요? 개업공개사 간의 정보를 교환하는 체계가 정보망이다. 그 정보망을 운영하려면 먼저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됩니다. 지정이라는 표현을 쓰는 건 공인중개사법에 여기밖에 없습니다. 허가라는 말은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없습니다. 허가는 없어요. 공인중개사법에는. 토지거래 허가 이거는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래서 지정 신청을 국토부 장관에게 하면 요 숫자들이 중요합니다. 30일 이내에 지정서를 교부합니다. 지정 요건이 맞으면,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반려하겠죠. 지정받고 나면 3개월 이내에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지정받고 나서 1년 이내에 정보망을 설치 운영해야 되고 설치 운영 안 하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이 1년 대신에 2년 6개월 X 이렇게 출제됐고요. 또 이 30일 대신에 3개월 이렇게 하면 X입니다. 숫자는 그냥 암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규칙을 정한 거니까요. 자,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요건입니다. 암기 프린트는 7번에 있습니다. 암기 프린트는 7번에 있고 우리 교과서는 155페이지에 있습니다. 155페이지. 155페이지에 있는데요. 지정요건, 지정을 받으려면 먼저 개업공개사 500명 이상, 2개 이상의 시도에서 각각 30인 이상이 이용가입 신청을 해야 됩니다. 이게 현실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한 숫자예요. 그래서 이 숫자가 제가 건의를 해가지고 2번 바뀌었는데 처음에 2,500명이었다가 1,000명이었다가 지금 500명으로 바뀌었어요. 그 지금도 제가 자꾸 건의하고 있어요. 말도 안 된다. 지금 500명이라도 아직 지정도 받기 전에 나 회사 차리려고 하는데 지정받을 건데 등록증, 지정받으려면 개업공개사 등록증을 500개 이상 확보해야 되거든요. 아직 회사도 안 차린 상태에서 나 지금 지정받을 건데 등록증 복사 좀 해달라면 개업공개사들이 해주겠어? 안 해주겠어요? 안 해주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지정받은 업체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한방 PC버전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에 지금 실제 지정받은 정보망은.
그런데 현실적으로 중개업소에서 쓰고 있는 정보망들은 전부 사설 정보망이에요. 왜? 지정받은 게 아니란 이야기예요. 이렇게 하라고 해놓고 지정 안 받으면 처벌한다는 규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지정받겠냐고. 지정 안 받아도 처벌 규정이 없는데. 어쨌든 우리는 시험에 나오니까 요 숫자를 남겨야 되는데 5 빼기 2는 3이다. 이렇게 기억하십시오. 500명 이상. 그중에서 500명을 서울에서만 500명 몽땅 모으고 다른 데 한 명도 없으면 안 되고요. 최소한 다른 시도에서 30명 이상은 돼야 된다고. 서울에서 470, 경기도에서 30명 가능하죠. 그러면 5 빼기 2는 3이다. 정보 처리 기사 1인 이상이다.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1인 이상 있어야 되고요. 용량과 성능을 갖춘 컴퓨터 설비를 확보해야 됩니다. 자, 이게 154페이지에 있는데요. 우리 기본서 154페이지. 이 그림이 시험에 한번 출제됐습니다. 자, 이 정보망이 있는데 정보망은 누구끼리 정보를 교환하는 체계라고요? A 개업공개사와 B 개업공개사들끼리 정보 교환하는 체계입니다. 그럼 A 개업공개사에게 손님이 팔아달라고 의뢰를 했습니다. 그러면 A는 이걸 정보망에다 올립니다. 매물을 올립니다. 그러면 B 개업공개사가 들어가서 검색을 해가지고 이 물건이 있는 걸 확인하고요. 매수인한테 물건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매수인이 사겠다고 하면은 이 검색을 한 개업공개사는 처음에 팔라고 한 손님한테 직접 연락합니까? 아니면 매물을 올린 A 개업공개사한테 연락합니까? 손님 있다고? A한테 연락할 수 있고요. 이 매도 의뢰인은 아까 정보 공개할 때 의뢰인의 주소, 성명 등 인적사항은 공개하여서는 안 된다. 왜? 공개해버리면 직접 여기서 손님한테 연락해가지고 계약을 해버리면 이 매물 올린 A 개업공개사는 중간에서 붕 떠가지고 중개보수도 못 받겠죠. 그래서 인적사항을 공개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취지는, 물론 우리 시험에는 절대 이유 같은 걸 묻지 않아요. 결론만 시험에 내지. 근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유를 말씀드리면, 중개보수 못 받을까봐, 이렇게 남은 물건 빼돌릴까봐 인적사항은 공개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전화번호 같은 거는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요. 연락처도 몰라요. 여기는 저도 처음에 순진하게 뭐 네이버 부동산에 그 광고 나와 있는데 전화번호 적혀 있잖아요. 그 집주인 줄 알고 전화하니까 100% 개업 공개사더라고요. 다 손님 전화번호는 아무도 그 공개 안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이 A 개업 공개사한테 살 사람이 있다 이야기를 하면 A가 다시 손님한테 손님 있다고 하는데 팔 거냐 물어보고, 판다고 하면 둘이 거래계약이 성사되고, 거래계약이 성사되고 나면 처음에 매물 올렸던 이 개업공개사는 또 매물 삭제를 해야 되겠죠. 이론적으로는 올린 사람이 삭제하는 게 아니라 여기 부동산 거래정보사업자한테 통보해가지고 거래정보사업자가 삭제를 하도록 돼 있어요. 이론적으로는. 근데 현실적으로는 올린 사람이 다 삭제하도록 시스템은 돼 있기는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냥 올렸다 삭제했다 해버리면 이게 허위 매물 올렸다 삭제할 수도 있고 이게 질서가 교란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중앙에서 원래는 통제를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제가 현실적인 거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시험은 이론적인 게 나오니까 거래정보사업자가 매물을 삭제해야 된다고 거래됐다고 하면 이게 부동산 거래정보망 이용 과정입니다. 근데 현실적으로는 중개업소에 가면은 이걸 이용을 하는데 단 그 현실적으로 이용하는 정보망은 지정받은 업체가 아니라 사설 정보망이라고 했죠. 트래빗, 레저 이런 게 많고요. 물론 한 방을 이용하는 사람도 일부 있기는 있더라고요. 일부 있다고요? 네, 일부 있어요. 다 대부분이 아니고. 왜 그러냐 하면은, 왜 일부만 이용하냐면 이 한 정보망 이거는 차별적으로 정보를, 좀 이따 그 이유는 바로 나올 거예요. 뒤에 여기 보면 나와 있잖아요. 거래정보사업자의 의무, 의뢰인으로부터 의뢰받은 정보의 하나여 공개해야 되고,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공개하거나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차별적으로 정보를 공개하면 안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차별적으로 정보 공개하면 안 된다. 이 말은 왕따 시키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왕따를 안 시키니까 한 방은 안 쓴다는 얘기, 공식적으로 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협회에서 왕따 시킬 수는 없잖아요. 왕따가 뭐냐면 지금 현실적으로 쓰는 정보망들은 회원업소, 비회원업소 해가지고 자기 회원업소들끼리만 정보를 공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쓰는 거예요. 왕따를 시키면 자기들은 유리하잖아요. 그거 쓰는 사람은.
근데 협회 한방은 이 법대로 해야 되니까 왕따를 못 시키잖아요. 누구나 볼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개업공개사들이 회원으로 가입했든 안 했든.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한방을 안 쓴다는 이야기, 왕따를 안 시키니까. 왕따 시켜야 왕따 시키는 사람들은 유리하잖아. 자기들끼리만 보고 비회원수 못 보게 막아야 현실적으로는. 그래서 이런 게 그만큼 현실적으로 또 왕따 시키는 게 굉장히 심하니까 이런 말을 법에다 넣어놓은 거죠. 아마 이천은 그렇게, 제가 확실하게 이천은 모르겠지만 서울 이런 데는 그렇게 심하지 않고 신도시가 심해요. 일기 신도시 이런 데가. 특히 신도시가 심해요. 가장 심한 데가 우리나라 일산시, 주엽동, 대화동, 이게 일산 서구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심해요. 왕따 시키는 게. 그런 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심지어 비회원하고는 눈도 마주치면 안 된다, 이런 거 침묵 회칙이 있어요. 그런데 저한테 강의 들었던 분이 제가 중개업하고 있는데 교수님 반갑습니다 하길래 악수까지 하다가 침묵 회장한테 적발돼가지고 눈도 마주치지 말라고 했는데 악수했다고 벌금 100만 원, 벌금 1000만 원, 100만 원 내라더라. 벌금을 100만 원. 그 제가 네가 판사냐, 무슨 판사가 벌금 준 거지, 무슨 침묵 회장이 벌금 내라 이랬더니만 회장한테 달라들었다고 3개월 정모망 이용 정지. 이 정모망은, 이 공식 정모망은 그렇게 할 수 없지만 사설 정모망이라는 거는 친목회 회비 가지고 서버 사용료 내고 자기들끼리 친목회 회원들끼리만 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회장 마음대로 정지도 시키고 다른 사람 못 들어오게 막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 못 보게. 그게 왕따에 못 보게 막는 게. 자, 만약에 이렇게 왕따 시키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는 거짓으로 정보를 공개하면 안 되고, 거래가 완성되면 지체 없이 거래정보사업자에게 통보해서 매물을 삭제해야 되고, 삭제 안 하면 거의 매물 올라가 있는 거잖아. 이미 거래가 되는데 계속 올라가 있으니까. 6월 이하의 업무정지 사유입니다. 매물 삭제를 안 하면. 개업공개사의 경우에는. 지정 취소 사유, 우리 교과서 158페이지에 있고요. 암기 프린트는 8번에 있습니다. 8번. 교과서는 158페이지, 암기 프린트는 8번에 있습니다. 지정 취소. 부운정 1해, 부정한 망보로 지정받은 경우, 운영규정을 위반해서 정보망을 설치 운영한 경우, 그 다음에 정보를 차별적으로 공개한 경우, 1년 이내에 정보망을 설치 운영하지 않는 경우, 사망, 해산으로 정보망 설치 정보망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암기 프린트 8번에 적어놨지만 지정 취소하여야 하는 건 없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어요? 지금 협회 하나밖에 지정 안 받았다고 했잖아요. 하나 있는 거 취소해버리면 할 사람 없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안 하겠다는 이야기에 그냥 취소할 수 있다, 안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이게 엄청나게 다르죠. 시험에는 그게 많이 나온다고요. 최근에 뭐 최상목 권한대행도 저하고 82학번 동기거든요. 학번이 동기란 이야기, 같은 학교가 아니고 82학번 동기인데 지금 뭐 예를 들면 헌법재판관 임명하여야 하는지 할 수 있는지 이게 논점이 되고 있잖아요. 지금 헌법재판소에서는 해야 된다라고 결정이 났죠.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할 수 있다는 반대로 하면 안 할 수도 있다. 이 다르다고. 법적으로 해석하면, 법리적으로만 보면. 자, 160페이지 기본 윤리입니다. 기본 윤리. 품위유지, 신의성실, 공정중개, 뭐 이거는 선언적 의무에 불과한데요. 품위 안 지켰다고 뭐 형사처벌 받은 사례는 없긴 합니다. 근데 법에 품위 유지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교과서는 거기 160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개업공개사 및 29조 1항에 보면 개업공개사 및 소속공개사는 전문 직업인으로서 지녀야 할 품위를 유지하고 신의와 성실로서 공정하게 중개 관련 업무를 수행해야 된다. 그럼 보조원은 규정이 없죠. 보조원은 품위 유지해야 된다는 명문 규정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교과서 161페이지에 보면 그 성관주의 의무가 있는데, 성관주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 이건 성관주의 의무는 민법에는 명문 규정이 있는데 공인중개사법에는 명문 규정이 없고 판례로서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과서 161페이지 맨 밑에 판례가 나와 있잖아요. 성관주의 의무에 대한 판례. 그 시험에 다음 중 공인중개사 법령상 규정된 의무가 아닌 것은 답은 성관주의 의무예요. 성관주의 의무는 법령에 규정된 것은 아니고 판례로서만 인정된 의무입니다. 성관주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가 민법에 의하면 뭐냐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라는 것은 보통 사람, 평범한 사람, 평균치 사람이 지켜야 될 의무만 지키면 됩니다. 그래서 개업공개사는 고도의 주의 의무가 있는 게 아니라 성관주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개업공개사가 아무리 잘못해도 개업공개사에게 100% 책임지라 손해배상하라 이런 판례는 없습니다. 손님 너도 직접 확인 안 한 과실이 있으므로 너 과실 비율 몇 프로 상계하고 나머지 50% 정도 배상함이 상당하다. 이게 기존 판례의 태도입니다. 판례이기 때문에 판사에 따라서 항상 달라질 수 있죠. 뭐 사법부 판단이라는데 사실 사법부가 하는 게 아니라 개인 판사가 해요. 우리나라 한 3,000명 정도 되는 판사 성향에 따라 판결이 엄청나게 차이 날 수 있어요. 무죄 나오고 유죄 나오고 막 바뀌잖아요. 고등법원에 가면 달라지고 똑같은 사법부인데도 판사에 따라 달라진다고요. 자, 비밀준수입니다. 비밀준수 162페이지에 있는데요. 물론 저 비밀 안 지켰다고 처벌받은 사례를 본 적은 없습니다. 개업공개사 등입니다. 개업공개사 등. 직원들도 비밀 지켜야 되죠. 등이니까.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도 비밀을 누설하 해서는 아니 된다. X입니다.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누설해도 됩니다. 이 법이 공인중개사법인데 공인중개사법에는 어떤 규정이 있냐면은 확인 설명해야 돼요. 그럼 예를 들면 살인사건 난 거 말하지 말라, 비밀 지켜달라 했는데 매수인한테, 임차인한테 요 집은 살인사건 난 집입니다. 이런 거 설명했다고 비밀 누설로 처벌하기는 어렵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설명하도록 돼 있으니까 또 공인중개사법에. 그리고 또 국회 정언감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한 경우 헌법재판소 증인으로 출석하니까 증인 선서했는데 만약에 그게 거짓말했으면 나중에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죠. 그 군인들은 법을 잘 모르니까 뭐 김현태 단장 이런 분들은 자꾸 말이 약간 제가 볼 때 위험하더라고, 오락가락 하더라고. 그러면 잘못하면 나중에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어요. 법을 잘 몰라서 그래요. 한번 정했으면 그걸 끝까지 밀고 나가야 돼. 자기 가슴 속에 있는 거하고 다르게 말하면 위증죄가 될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비밀을 언제까지 지켜야 되냐면 그 업무를 떠난 후 영원히 지켜야 됩니다. 시험에 폐업하면 비밀 누설해도 된다. X. 폐업해도 준수해야 됩니다. 우리 법에는 이런 말이 있는데 형법에 보면 아예 의사, 간호사 이런 사람들은 그 비밀 지키라고 형법에 있어요. 의료법에 있는 게 아니라 전문 직업인들은 의사가 뭐 수술해 주는데 그만뒀다고 내가 지금 수술해가 다 고쳤는데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비밀 지켜야 됩니다. 의사들도. 예를 들면 뭐 수술 이야기한 거고 이게 그 우리 민감정보라고 해가지고 개인정보보호법에도 이런 거 의료 뭐 수술한 거 이런 거 범죄 이력 이런 게 굉장히 민감정보거든요. 그런 거 누설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교도소 갔다 왔다 뭐 저거 지금 뭐 완전히 빨갱이다. 아 빨갱이 법에 빨갱이 이런 말 없는데 요즘 대만한 사람 막 그런 말 많이 있어. 여기도 2천 오다 보니까 플랜카드 붙여놨더라고. 북한 지령으로 지금 뭐 어떻게 하고 있다 이런 거. 그런 거 붙여도 괜찮나 봐요.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때 간첩 잡아로 5천만 원 준다 해가지고 산에 많이 다니는데 한 번도 못 잡아봤어요. 그 신고하면 뭐 5천만 원 준다. 그때 제가 어릴 때 5천만 원이면 서울에 집 하나 200만 원밖에 안 했는데 5천만 원이면 엄청 많이 큰 돈이었어요. 옛날에 아파트 200만 원도 안 했죠. 불과 1997년도만 해도 지금 3억도 안 했어요. 지금 30년 넘는 대치동 엄마 아파트 이런 것도. 자, 어쨌든 비밀은 영원히 준수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 비밀 누설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반의사 불벌죄다. 피해자의 명시된 의사에 반하여는 벌하지 않는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면 처벌 못하는 게 반의사 불벌죄입니다. 비밀 준수 위반, 폭행죄, 지금 스토킹 처벌법 이런 것도 반의사 불벌죄입니다. 스토킹 처벌법이 있어요.
전화하지 말라고 여자들이 싫다는데 3번 이상 전화하면 스토킹 처벌법 위반입니다. 전 2번까지 해보고 전화 안 받으면 더 이상 안 해요. 2번은 해봐. 한 번 해가지고 어디 없어서 안 받을 수도 있으니까. 자꾸 싫은데 전화하는 것도 스토킹이라고요. 원주 가지 말라고 원주 가는 것도 스토킹이 될 수도 있어요. 자, 여기까지 하고 금지 행위부터는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